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 지난번에 제5에서는 선덕왕, 진덕왕, 태종, 무열왕 이렇게 세 사람이었죠, 그죠? 이번에는 문무왕입니다. 근데 문무왕은요, 보정왕처럼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 편 제목은 문무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 문무왕, 그 다음에 제7 문무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편의상 그 보정왕 때처럼 이제 상하 그렇게 나뉘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 문무왕 때 신라가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그죠?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하고, 문무왕 때 그걸 이어받아서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으로 이제 당나라 조지고, 그리고 뭐 통일 정권을 수립합니다. 아무튼. 자,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범민으로, 김범민입니다. 그러니까 범민으로 태종왕에 받아들이다. 태종왕이 바로 무열왕이죠. 자, 엄마는 김씨 문명왕후로 소판 서현의 막내딸이며 유신의 누이이다. 유신은 김유신이겠죠. 언니가 서형산 꼭대기에 올라 앉고는 오줌을 넣어 온 나라 안에 가득 퍼진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 동생에게 꿈을 말하니 동생은 웃으며 내가 언니의 꿈을 살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비단 치마를 주고서 꿈값을 치렀다. 며칠 뒤 유신이 춘추공이 바로 무열왕이죠. 춘추공과 축국을 하다가, 축국이라고 왜 공 차고 노는 놀이 있습니다. 축구 아닙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 축국을 하다가 춘추의 옷구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은 우리 집이 다행히 가까이 있으니 가서 옷구름을 꿰맵시다 라고 하고는 함께 집으로 갔다. 술상을 차려놓고, 옷구름 꿰매는데 왜 술상을 차리니? 조용히 보희를 불러 바늘과 실을 가지고 꿰매게 했다. 언니는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동생이 나와서 그 앞에서 꿰매어 주었다. 언니가 아까 꿈꾼 사람이고 동생이 꿈을 산 사람이죠. 옅은 화장과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는데 빛이 곱게 사람을 비추는 모습이었다. 춘추가 보고 기뻐해서 바로 혼인하자고 요청하고는 곧 예식을 치렀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가 바로 범민이다. 범민이 바로 문무왕이죠. 와이프는 자의 왕후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범민은 평소에 맵시가 영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 영휘 초에 당나라에 갔는데 고종이 태부경에 관작을 주었다. 고종이라는 거는 그 짝눈이 새끼를 의미하겠죠. 자, 태종 원년. 태종이라는 건 여기서는 김춘추를 얘기합니다. 자, 태종 원년에 파진찬으로 병부령이 되었다가 이윽고 퇴자가 되었다. 현경 5년. 요 현경 뭐 이런 건 다 아마 중국 연호일 거예요. 자, 현경 5년, 660년입니다. 5년에 태종이, 무열왕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할 때 범민이 종군에 큰 공을 세웠다. 이때 이르러 바로 왕위에 올랐다. 나는 사실 꿈 사고 팔고 그런 이야기는 다 삼국 유사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기에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자, 원년입니다. 원년 661년입니다. 자, 6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수귀했던 김인문이죠. 김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와 왕에게 황제께서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군과 육군 35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35길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했고 마침내 왕께 군사를 일으켜 서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비록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지만 황제의 칙명을 어기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 자, 661년입니다. 가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김인문을 진주, 흠도를 대당 장군으로 천존을
미안합니다. 김인문, 김진주, 김흠도를 대당 장군으로, 천존, 죽지,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품일, 충상, 의복을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상주 총관으로, 진흠, 중신, 자간을 하주 총관으로, 군관, 수세, 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슐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남천주는 이천을 의미합니다. 이천이 여기쯤이죠, 그죠? 여기가 이천이잖아. 근데 원래 여기 북한산주를 뒀다가 남천주를 둔 걸 보면 아마 요 지역을 보구리한테 빼앗기거나 뭐 그러고 나서 아마 요 지역의 통솔기관인 아마 그 북한산주를 남천주로 옮겨서 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읽을 때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빼앗겼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맥락상 그런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천주 총관으로 술실, 달관, 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문훈, 진순을 하소주 총관으로, 진복을 서당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 총관으로, 위지를 계금, 대감으로 삼았다. 요거는 전부 다 왕이 바뀌고 나서 뭐 관자 그거를 총 한번 바꿨다, 그런 얘기죠. 자, 8월에 대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시이곡정에 이르러 머물렀다. 시곡정은 뭘까? 남천이네요. 남천 이천 쪽이죠, 그죠? 자, 이때 사자가 와서 백제에 남은 적들이 옹산성에 머물며 길을 막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대왕이 먼저 사신을 보내 타일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옹산성은요, 잠깐만요. 옹산성은 그거예요. 그 대전 쪽에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 대전 쪽에 있답니다. 계족산성이랍니다. 자, 9월 19일에 대왕이 옹현정에 나아가서 여러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놓고 몸소와서 서약하도록 했다. 옹현이란 건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거기 아닐까요? 네. 옹산이 여기니까 옹현이란 것도 아마 요 근처, 네, 대전의 회덕동이랍니다. 자, 25일에 군사들이 나아가 옹산성을 포위했다.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태우고 수천 명을 잡아 목베어 죽여 마침내 항복을 받았다. 자, 승전의 공을 논하여 각관과 이찬으로서 총관인 사람들에게는 검을 주었고, 잡찬, 파진찬, 대하찬으로서 총관인 사람에게는 창을 주었으며 그 이하는 각각 관등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문무왕은 즉위하자마자 그 백제 부흥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백제 부흥군이죠, 그죠?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그리고 뭐 아까 김인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고구려 칠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와라,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옹산성 전투가 보면은 본기에 직접 등장하고, 그리고 농공행상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마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전투였거나 혹은 중요한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지역에는 아마 그때 만약에 신라군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탄현을 지났다 그랬으니까, 김유신이 지나갈 때 탄현에서 황산, 논산으로 나왔다 그랬으니까 대전 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나진 않은 거잖아. 만약에 그래서 요 지역이 아직도 백제 땅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신라가 요 지역으로 섬들어갈 때 싸웠던 게 아마 용산성 전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도 보호를 마련한 셈이죠. 자, 옹현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요거는 옹현성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옹산성 근처에 있던 옹현의 쌓은 성이 아닐까 싶네요. 자,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 태수,
철천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우술성을 공격해 1,000명의 목을 베었다. 자, 우술성도 메나 여기입니다. 요 근처입니다. 예, 계속 지금 옹산성이나 아니면 그 대전 내부에서 계속 전투가 터지고 있죠, 그죠? 자, 백제,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가 무리와 함께 항복하자 조복에게는 급찬의 관등을 주어 고타야군 태수로 삼았고,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 주었다. 고타야군은 안동 쪽일 거예요, 아마. 자, 겨울 10월 29일에 대왕이 당나라 황제 사신이 이르렀다. 만났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아는 것을 듣고 드디어 서울로 돌아왔다. 당나라 자신이 왕을 조문해 위로했고, 아울러 칙명으로 선왕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여러 채색에 비단 500단을 주었다. 자, 그래서 대전에서 백제부흥군과 전투를 치르고 나서 문무왕은 곧장 다시 또 서울로 와서, 서울이 그때는 경주죠, 그죠? 경주로 돌아와서 그 누굽니까? 당나라 자신을 만났다, 그런 얘기네요. 자, 유신 등이 군사를 쉬게 하고는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함자도 총관, 요건 당나라 관직이겠죠. 함자도 총관인 유덕민이 와서 평양으로 군사 양식을 보내라라는 황제의 뜻을 전하였다. 함자도 할 때 함자라는 거는요, 그 낙랑군의 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함자도 총관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낙랑군, 그러니까 평양 지역을 막 당나라가 통치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지역으로 출병하는 사람들 아무튼 그런 관직으로 저런 걸 쓰겠죠. 뭐 함자도 아니면 뭐 옥조도 총관, 뭐 방열령이 막 이질했다가 그 영계소문한테 뒤지고 그러잖아, 그지? 661년 당시에 요 터진 게 바로 이제 2차 고구려당 전쟁입니다. 2차 고구려당 전쟁 당시에 당나라는 그 1차전 때, 그죠? 짱눈이 때 요동방어선을 결국 완전히 뚫지 못하고 철군하면서 이제 짱눈이가 됐었었는데, 그것 때문에인지 뭐 때문인지 아무튼 그때는 2차 공격 때는 평양으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직접 공격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군량 수송이나 그런 건 아마 뭐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신라한테 그냥 이름할 생각이었는지, 요때 그 짱눈이 새끼가 그 누굽니까?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군량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문무왕이, 그러니까 신라가 뭐 그때 당시에는 당나라의 일종의 군주의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이었을지는 몰라도 어쨌건 엄연한 독립국이고, 그리고 백제하고 고구려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였는데, 당나라 입장에서 되게 족같이 대하고 있죠. 이후에도 계속 족같이 대한다는 정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당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요 그 밥배달 명령 때문에 평양을 직공하면서 평양에 있는 식량, 군대 식량을 대라라는 그 당나라의 명령 때문에 그 김유신이가 이제 노고를 이끌고 밥배달을 떠나게 됩니다. 자, 2년 봄입니다. 정월에 당나라 자신이 객관에 머물고 있는데, 이때 이르러 왕을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으로 책봉했다. 낙랑군왕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자, 이찬 문훈을 중시로 삼았다. 자, 왕이 유신, 인문, 양도, 김유신, 김인문, 양도, 이 사람도 김양도 아닐까요? 아무튼 양도 등 9장군에게 명령해 수레 2000여 대에 쌀 4000섬과 조 22,000여 섬을 싣고 평양으로 가도록 했다. 자, 그래서 밥 배달하라 그랬으니까 경주에서 평양까지 갑니다. 김유신이 갑니다. 자, 18일에 풍수촌에 묵었다. 물이 얼어 미끄럽고 길이 험해 수레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싣게 했다. 풍수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3일에 칠중하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
칠중하는요, 지금의 임진강 하류, 여기 임진강이구나. 요게 이제 임진강인데, 호로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칠중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이제 풍수촌이란 것도 이 근처 그 경기도 북부 지역 어디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칠중하를 건너 산양이 이르렀다. 산양은 어디였더라? 산양 어딘지 안 나와있네. 자, 귀당, 제감. 귀당은 중앙군 조직이고, 제감이라는 거는 귀당의 관직이겠죠, 그죠? 귀당에 속해 있는 관직일 거고, 그리고 이름이 성천. 귀당의 제감 성천과 군사, 술천 등이 이현에서 적의 군사를 만나 공격해 죽였다. 전부 다 이제 김유신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자, 2월 1일에 662년 2월 1일입니다. 유신 등 9장군이 장세에 이르렀는데, 장세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여기 신계 쪽이네요. 신계 옆에 있는 수안 쪽입니다. 예성강 따라서 쭉 올라갔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장세에 이르렀는데 평양에서 36,000보 되는 곳이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사람을 당나라의 군영으로 보냈다. 이날에 눈보라가 치고 춥고 얼어서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자, 6일입니다. 2월 6일에 유신 등 9장군이 양오에 이르렀다. 양오라는 거는 평양 쪽일 거예요. 평양 동쪽이네요. 강동군. 평양의 강동군. 자, 양오에 이르렀다. 유신이 아찬, 양도와 대감, 인선을 보내 군량을 가져다 주었고, 정방에게는 5,700푼, 은 5,700푼, 가는 실로 짠 배 3배 있죠, 그죠? 배 30필, 30필, 두발 30량, 두발은 뭔지 모르겠다. 우황 19량을 주었다. 정방은 군량을 얻자 곧 전투를 그치고 돌아갔다. 이 십새끼들이, 당나라 십새끼들이 여기서 점점 그 태도는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지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2차 고구려당 전쟁은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여기 어딥니까? 이쪽 압록강 건너로도 누가 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저기 어디에요? 서북 지역의 다른 일 때문에 군대를 바로 뺐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아마 얘들이 군량을 갖고 오는 모양인데, 그래서 수군으로 갔던 애들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 갔던 애들이 두 개 나눠 있었거든요. 근데 육지로 갔던 애들은 조기에 이제 그냥 가버리고, 수군으로 갔던 소정방이만 남아가지고 평양에서 마읍산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거기를 그점으로 이제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었었는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대동강으로 직접 왔으니까 이걸 평양을 포위하니 많이 그걸 막니 많이 이전에 일단 그걸 지킬 여력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평양은 포위당한 상태고 그 주변 성에서 영교소문이 군사작전을 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갔던 당구는 사수라는, 지금의 합정강으로 봅니다. 합정강. 사수라는 곳에서 이제 당나라군이 영교소문한테 아주 개작살납니다. 아주 개작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소정방이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당나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양성을 함락시킬 수도 없고, 영교소문을 이길 수도 없으니까 계속 그냥 여기서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때 그리고 김유신이가 와가지고 그 소정방이한테 이제 밥 배달해줬고, 그죠? 그리고 이 소정방이 십새끼는 그걸 맞고, 그러니까 밥 배달 온 걸 그걸 먹고 쫄쫄 굶다가 밥을 먹고 나서 곧장 그냥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유신은 또 어떻게 됐냐? 김유신은 여기 남았잖아. 우리가 지금 군량 배달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게임에서처럼 배달해주고 바로 수도로 소환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배달해준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정방이가 대동강 따라서 그냥 바다 건너 당나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은 뭐냐면은, 김유신 등등의 이제 신라군들이 그냥 그대로 고구려 영토 안에 남아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김유신은 다시 돌아와서
그 경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도 또 기록이 나옵니다. 자, 유신 등이 당나라 군사들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돌려 과천을 건넜다. 이것도 보면은 그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그 당나라 군사들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뭔가 당나라하고 협의가 있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정방이가 우린 도저히 못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갈 테니까 신라군들도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족가는 대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보다 당나라 대도가 족같으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당나라는 왜 문제가 있는가? 소정방에는 왜 인간 쓰레기인가? 혹은 짝눈이 새끼는 왜 애비가 뒤졌는가? 그런 얘기를 아마 앞으로 몇 번 하게 될 겁니다. 자, 과천을 건넜다. 과천이라는 게 아마 다시 임진강일 겁니다. 고구려 군사가 추격해오자 군사를 돌려 맞서 싸우는데 1만여 명의 목을 베고 소형, 아달해 등을 사로잡았으며 병기 1만여 점을 획득했다. 그래서 그 소정방에 돌아가고 김유신 등등 그 쌀배달 산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겨우 그 어디에요? 임진강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시 또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고구려군을 다행히도 이겼더라. 다행히도 이기고 다시 돌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전투의 공을 논했는데 본 피궁의 재물, 토지, 노비를 반씩 나누어 유신과 인문에게 주었다. 자, 그렇습니다. 쌀 배달한 것 치고는 되게 많이 준 거죠, 그죠? 어쨌건 문무왕 입장에서는 그 고생했던 김유신하고 김인문에 대해서 그 보상을 많이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 662년 2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영묘사에 불이 났다. 영묘사는 절 이름이죠. 경주에 있었겠지 뭐. 자, 탐라국이 항복해 속국이 되었다. 자, 탐라국의 왕인 좌평, 도동음률 이 항복해왔다. 도동음진이라 그러긴 한답니다. 자, 탐라는 무덕 이래로 백제에 속했기 때문에 좌평으로서 관직의 호칭을 삼았는데 이때 이르러 항복해 신라에 속하였다. 자, 탐라국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여기 제주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덕이라는 거는요, 당나라 연호인데 짝눈이 아빠 때, 그러니까 짝눈이 아빠, 그러니까 당나라 고조 때 연호가 바로 무덕이에요. 근데 이게 무덕이 아니라 이제 무령이다. 무령을 잘못 쓴 거다. 그렇게 해서 무령왕 때 백제가 이제 그 뭐예요? 제주도를 속국으로 삼았던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백제본기 자체에는 탐라에 관한 기록이 문주왕 때, 계로왕 다음에 이제 문주왕 있죠, 그죠? 문주왕 때 처음 등장합니다. 자, 3월에 크게 용서하여 풀어주었다. 크게 사면했다. 그런 말이죠, 죄수들.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했으므로 담당 관청에 큰 잔치를 베풀라고 명했다. 자, 가을 7월에 이찬, 김인문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토산물을 바쳤다. 자, 8월에 남은 백제 적들이 내사지성에 진을 치고 모여 나쁜 짓을 했으므로 흠순, 김흠순 등 19장군을 보내 쳐서 물리쳤다. 내지사성은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 여전히 대전 쪽이라고 봅니다. 계속 대전에서 싸우고 있죠, 그죠? 자,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흠, 이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하고는 한가로이 지내면서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들과 아울러 일족을 죽였다. 자, 김진주하고 김진흠이 죽었답니다. 공무원이 이러다가 일을 안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사찬 여동이 엄마를 때리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벼락이 치서서 죽었는데 그 몸 위에는 수학당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수학당, 그런데 저 악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한자에 자주도 옥편에 자주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못된 놈 그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자, 남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자, 3년 봄입니다. 663년 남산 신성에 장창을 지었다. 장창이라는 거는 그거죠. 그 곡식 창고를 의미하겠죠. 남산 신성이라는 건 남산성을 의미하는데 남산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경주 남쪽에 있던 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부산성을 쌓았다. 부산성이라는 거는요, 제가 전에 여근곡 관련한 얘기할 때 여기는 부산이다라고 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경주의 건천이라고 있습니다. 건천. 이 근처 될 텐데. 안강의 건천. 아니다. 안강의 건천이 아니구나. 잠깐. 부산성. 그래, 여기 있네. 여기네, 여기. 건천에 있습니다. 건천. 요게 이제 부산성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주사산성이라 그럽니다. 주사산성. 자, 2월에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끌고 백제의 거열성을 쳐서 빼앗고 7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거열성은 어디냐면은 요거는 여기래요. 여기는 거창이죠. 지금 보면은 백제 멸망 당시에 빼앗긴 지역이 웅진하고 그 다음에 부여 쪽이에요. 웅진하고 사비 쪽인 거죠. 그 지역 외쪽에, 그 지역 외에 있는 백제 영토에는 여전히 백제 사람들이 멀쩡히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자왕, 무왕 말에서 의자왕 때까지 계속 이제 신라를 쥐패면서 어디입니까? 요 남쪽 영토. 옛날에 이제 가야 영토들을 전부 다 백제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 지역에 대한 공략이 요때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거물성과 사평성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고, 덕안성을 공격해 1070명의 목을 베었다. 자, 거물성하고 사평성은 둘 다 이제 요 지역, 남원하고 그 다음 장수 요 지역으로 옵니다. 그리고 덕안성은요, 논산 쪽으로 옵니다. 백제의 옛날 영토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다, 신라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 4월에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삼았다. 이것도 참 족같은 거죠. 계림주 대도독이라는 게 어쨌건 신라왕은 신라의 왕이고, 왕이라는 거는 뭐 당나라에서 뭐 도독이라는 걸 삼든 아니면 뭐 빠구리를 관직으로 삼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건 왕은 왕이고 외국의 왕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십새끼들은. 그래서 계림도독부라는 게 사실상 예를 들면 당나라의 외번이니 아니면 그런 행정 통치기관이니 정동행성 같은 거니 그런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신라 내에 당나라가 행정 통치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뒤에 그리고 당나라의 행보를 봤을 때 신라도 백제처럼 백제 웅진도독부 있죠, 그죠? 웅진도독부처럼 백제처럼 신라도 당나라의 속국으로서 혹은 이제 내번으로서 혹은 외번으로서 삼을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시도가 이제 나당전쟁으로 일제 청산되면서 요 따위 계림도독부령이 아니면 쌀 배달하라느니 아니면 뭐 하라느니 저거 하라느니 아니면 누굴 장군으로 삼으라느니 이 따위 이야기들이 정리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건 되게 기본이 족같은데 그때 당시에 문무왕이나 아니면 그 신라 조정 사람들도 이걸 별로 좋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자, 5월입니다. 5월에 명묘사의 문에 벼락이 쳤다. 자, 백제 옛 장수인 요 663년이에요. 백제 옛 장수인 복신과 승려 도침이 옛왕자인 부여풍을 맞아 세우고 옹진성에서 머무르고 있던 낭장 유인원을 포위했다. 자, 도침하고 복신의 백제 부원을 온답니다. 옹진성은 이제 여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유인원이 있던 이유는 요 지역에 옹진도독부가 있기 때문이지. 자, 당나라 황제가 짱눈이 새끼죠. 짱눈이 새끼가 유인괴에게 검교 대방주 자사로 삼은 조칙을 내려 이전에 도독을 맡았던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사를 끌고 백제의 군영으로 향하게 했다. 싸울 때마다 진영을 허물어 향하는 곳마다 앞을 가로막음이 없었다. 당나라군이 이겼다는 건데, 자, 복신 등이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 임존성을 지켰다. 임존성에 대해서도 이설들이 많긴 한데요. 임존성은 저는 일단 여기를 봤어요. 예산 쪽이라고 봅니다. 예산 쪽. 자, 이미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무리를 아울렀으며 배반하고 도망한 것들도 불려서 세력이 잠원 늘어났다. 유인괴는 유인원과 함께 합쳐서 잠시 갑옷을 풀고 군사를 쉬게 하며 바로 군사의 증원을 요청했다. 자, 그러자 조칙을
우위위 장군 손인사에게 보내 병사 40만을 거느리고 덕물도에 이르렀다가 웅진 부성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군사 40만은 말도 안 되고요. 이때 당시에 손인사가 데리고 온 군대는 한 7,000명 정도라고 봅니다. 이게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에서 전부 다 나타나는 기록이에요. 40만은 말도 안 되죠. 자, 왕은 김유신 등 28명 또는 30명이라고 한답니다. 자, 28명의 장군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두릉, 윤성과 두류성 등 여러 성을 쳐서 모두 항복시켰다. 부여풍은 몸을 빼어 달아나고 왕자 충승과 충지 등은 그물을 이끌고 항성 와서 항복했는데 홀로 지소신만이 임존성을 차지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여기는 되게 축약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축약돼 있어요. 차라리 일본 서기가 더 이제 자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축약돼 있어요. 뭐 사실 뭐 백제본기에도 요 얘기는 나와 있고 그죠? 자, 일본 서기에서도 요 얘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부여풍, 일본에 머물고 있던 부여풍을 데리고 와가지고 귀실복신하고 그 다음에 도침 등이 그 백제본군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뭐예요? 웅진성을 포위하고 웅진도독부를 조질 정도로 기세가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춤한 틈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복신이 도침이 죽고 그다음 복신이 또 죽고 그다음에 일본 조정 쪽에서 보낸 그 왜군, 그러니까 천지전왕이 보낸 왜군이죠, 그죠? 천지전왕이 보냈던 그 왜군도 백강구에서 깨지고 그다음에 부여풍은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평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임존성에서 지수신만 남아서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를 주지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왔던 그 얘기들을 전부 다 이제 일본 서기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두룡윤성은 여기쯤이라고 봅니다. 개봉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는 되게 축약해서 당나라군한테 깨지고 막 그랬던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고요. 옹진도독 만약에 기세가 약하거나 그랬으면은 왜 유인원인가? 아무튼 그 새끼들이 여기 어디입니까? 옹진도독부에 갇혀 있었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아주 강성했는데 주춤한 틈을 타서 이제 내분 터지고 그 다음에 당나라 조직 원군 보내고 신라군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여풍이 평양으로 가는 걸 마지막으로 백제부흥운동의 주류적인 활동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 10월입니다. 겨울 10월 21일부터 그들을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건 지수신을 공격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지수신 얘기는 신라본기는 더 나오진 않는데요. 나중에 사탁상여라는 사람하고요. 흑치상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탁상여, 흑치상지, 요 두 새끼 다 이제 백제 출신 항장들입니다. 항복한 장수들이고요. 어디 항복했냐면 당나라에 항복했지. 매국노 새끼들이. 근데 아무튼 요 두 사람의 공격을 받고 이제 지수신도 패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전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끝나고 말죠. 흑치상제하고 사탁상여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흑치상제는 나중에 당나라 조정에서 의심받아 죽든가? 아무튼 매국노 새끼들 잡게 죽죠. 별로 난 좋게 얘기 주십시가 않네. 자, 11월 4일에 이르러 군사를 돌렸는데 설리정에 이르러서 전투의 공적을 따져 상을 차이나게 주고 크게 죄수를 풀어주었다. 의복을 만들어 남아있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주었다. 설리정은 어디냐면은 설리는 여기라네요. 서천. 전투가 끝나고 나서라 그랬는데 이거 여기서 전투라는 거는 그 임존성, 그러니까 이제 지수신을 공격했다는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 정상 이제 기발포, 그러니까 백강구에서 왜군하고 이제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농공행상을 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4년 봄 정월에 김유신이 나이가 많다고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하자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 겁니다. 김유신은 문무왕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이면서 그리고 군사적으로 선덕왕 때인가?
선도왕 때부터 이제 꾸준히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라군에서 제1인자이자 그리고 이제 만고불변의 충신이다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진골 출신이 아닌데, 경주 김씨가 아닌데도 진골 대접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아찬 군관을 한산주 도독으로 삼았다. 군관이 사람 이름이겠죠. 자, 교서를 내려 부인들도 또한 중국의 의복을 입도록 했다. 자, 2월입니다. 664년 2월 담당 관청에 여러 왕의 능원에 각각 20호의 백성을 이주시키도록 했다. 자, 각간 김인문이와 이찬, 천존이 당나라 칙사 위인원 백제의 옛 왕자 부여윤과 웅진에서 함께 맹세를 했다. 요게 1차 맹약이에요.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백제라는 게 여기서 웅진도독부입니다. 웅진도독부와 신라 그리고 당나라의 1차 맹약입니다. 요게 664년이고요. 665년에 2차 맹약이 있는데 요거 2차 맹약이 사실 유명합니다. 곧 나올 거예요. 자,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사비산성에 머물면서, 사비산성이라는 거는 여기 어딘 사비산성이 뭐더라? 어이씨, 잠깐만, 어디? 아마 여기 근처에 어디 있었겠지 뭐. 사비산성 여기 있네. 보조산성. 지금의 보조산성입니다. 지금의 보조산성. 사비산성에 머물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웅진도독이 군사를 내어 공격해 깨뜨렸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고요. 지진이 일어났다. 성천과 구일, 사람 이름이겠죠. 구일 등 28명을 부성, 요거는 부성이라는 게 웅진 부성일 거예요. 자, 부성에 보내 당나라 음악을 배우게 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웅진성, 그러니까 요 지역은 당나라의 통치 영역이고, 그죠? 여기 사비 지역도 당나라의 통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그 사비산성 관련 얘기 나왔을 때 웅진 도독이 군사를 내었고 깨뜨렸다 그랬거든. 근데 대전이나, 그죠? 대전 쪽이나 아니면 여기 그 장수 남원 아니면 옛날 변진 지역에 대해서는 당나라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 그걸 보면은 여기 관한 군사 활동들은 아마 신라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닐까 싶고, 요 관련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 자, 가을 7월입니다. 왕이 장군, 인문, 품일, 군관, 문영 등에게 다 네 사람이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일선주와 한산주 두 주의 군사와 함께 웅진 부성의 병사와 말을 이끌고 고구려의 돌사성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성을 점령했다. 일선주는 구미 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한산주 맞죠? 한산주는 이제 당연히 여기 경기도 쪽을 의미하겠죠. 이때는 다시 또 남천주가 아니라 함산주라고 하네. 돌사성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군대를 징발해 갔으니까 아마 그 임진강이나 아니면 예성강 쪽에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8월 14일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졌는데 남쪽 지방이 더욱 심했다. 자, 사람들이 함부로 재물과 토지를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 5년 봄 2월에 중시 문훈이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났으므로 이찬 진복을 중시로 삼았다. 자, 이찬 문왕이 죽었는데, 문왕이라는 거는 그 문무왕의 동생입니다. 사람 이름이 문왕이에요. 자, 문왕이 죽었는데 왕자의 예로 장례를 치루었다. 당나라 황제가 짱눈이 새끼가 사신을 파견해 와서 조문했고, 아울러 자줏빛 옷 한 벌과 허리띠 하나, 두껍고 얇은 채색 비단 100필, 생사로 짠 옷감 200필을 보내왔다. 왕이 당나라 사신에게 금과 비단을 더욱 두텁게 주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취리산 맹세라고 하는 건데, 아까 664년에 1차 맹세가 있었죠. 그죠? 요게 665년에 2차 맹세가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도 자세하고요. 자, 가을 8월에 왕이 칙사 유인원, 웅진 도독 부여윤과 함께 웅진의 취리산에서 맹세를 맺었다. 취리산은 어디냐면은 취리산은 여기에요. 웅진이니까 이제 공주의 어딘가, 여기 공주의 연미산이라 돼요. 자, 취리산에서 맹세를 맺었다. 일제기 백제는
백제는 부여장 때부터, 부여장이라는 거는 그 무왕을 의미한다. 무왕. 자, 무왕 때부터 고구려와 함께 연이어 화친을 맺고 여러 차례 걸쳐 우리 영토를 쳐들어왔다. 우리가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조공하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 많아 자신들이 길에서 서로 볼 정도였다. 소정방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고 군사를 돌리자 남은 무리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은 진수사, 유인원, 유인괴 등과 함께 여러 해 동안 돌아다니며 빼앗아 점차 평정했다. 당나라 구종이 부여융에게 조칙을 내려 돌아가 남은 무리를 어루만져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이르러 흰말을 잡아 맹세했다. 부여융한테 조칙을 내려 돌아가 남은 무리를 어루만져, 백제의 남은 무리를 의미한 거겠죠, 그죠? 화친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자, 먼저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내와 골짜기 신에게까지 제사 지낸 뒤에 그 피를 마셨다. 그 맹세한 글은 다음과 같다. 자, 지난날 백제의 앞선 왕은 반역과 순종 사이에 헤매어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는데 힘쓰지 않고 친척과 사돈 간에도 화목하지 못했다. 고구려에 기대고 외국과 외놈들과도 서로 통해 함께 잔인하고 포악하며 신라를 침략해 해를 끼쳐 구호를 위협하고 성을 도륙해 편안한 때가 거의 없었다. 천자께서는 물건 하나라도 자리를 잃는 것을 가엾게 여기고 백성들이 죄 없이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자주 자신을 보내 사이좋게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백제는 지세의 험준함과 길이 먼 것을 믿고서 천자의 가르침을 깔보고 업신여겼다. 황제께서 성냄을 드러내어 삼가 죄를 물어 정벌했으니, 짝눈이 새끼죠. 자, 군사들의 깃발이 가리키면 한 번의 싸움으로 크게 평정되었다. 진실로 궁궐을 웅덩이로 만들고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 후대의 경계로 삼고 근원을 막고 뿌리를 뽑아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보였어야 옳았다. 그러나 복종하는 자를 품고 배반하는 자를 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고,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은 옛 성현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일이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아야 함은 여러 옛 책에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전에 백제의 대사가정경이었던 부여융을 웅진의 도덕으로 삼아 그 조상의 제사를 지키고 그 옛 땅을 지키게 하려고 하니 신라에 의지하고 기대해 길이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자, 각각 지난날의 감정을 없애고 좋은 화친을 맺어야 하고 각각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영원히 번국으로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자, 이에 사람을 시켜 우위위 장군, 노성, 현공, 유인원을 보내 친히 참석하도록 권하고 이에 천자의 뜻을 선포하니 두 나라는 혼인으로 약속하고 맹세로 뜻을 펴서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타워져서 재앙을 나누고 어려움에 도와 은의를 형제처럼 해야 할 것이다. 황제의 말씀을 공손히 받들어 감히 그 뜻을 떨어뜨리지 말 것이고 이미 맹세한 뒤에는 모두 변함없이 절조를 지켜야 한다. 만약 맹세를 어기고 은덕을 나누어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한다면 신이 그것을 살펴보고는 온갖 재앙을 내려 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가 끊어져 후회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금가루로 쓰고 철로 묵은 증표를 종무에 보관해 자손 만대 감히 어기지 말지어다. 신이여, 이 말을 듣고 차려진 음식을 드시며 복을 내려주소서. 이것은 바로 유인괴의 글이다. 자, 피를 마신 뒤에 제단의 북쪽 땅에 희생과 예물을 묻고서 그 글을 우리 종묘에 보관했다. 이에 인괴는 유인괴죠. 우리 사신과 백제, 탐라, 외놈 등 네 나라의 사신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돌아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추리산 회맹이라는 건데요. 추리산 회맹. 유명한 겁니다. 우리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그리고 이렇게 원문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특히 이제 삼국 통일 이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도 좀 구리잖아. 자, 664년에 1차 회맹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요거의 후속 조치로서 일종의 665년에 쉬리산에서 회맹을 한 건데 1차 회맹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이 안 적혀 있으니까. 만약에 근데 2차 쉬리산 회맹의 내용하고 같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663년에요. 663년에 짱눈이 새끼가 문무왕을 계림대도독부의 도독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요 회명의 내용으로 볼 때는 웅진도독부를 옛날 백제 영토를 통치하는 속국으로 혹은 이제 낙랑군 같은 이제 외부에 나라 외부에 있는 행정구역으로 들여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웅진도독부라는 게 이제 여기 웅진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수도를 두게 해서 옛날 백제 있죠. 옛날 백제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멸망시켜서 신라하고 분할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백제를 당나라의 속국으로서 옛날 백제 자리에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신라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부여융은 그래서 웅진도독부의 이제 도독이라는 거는 바로 백제 왕처럼 기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제는 옛날에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라 백제의 사실상 속국으로서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봤죠, 그죠? 둘 다 이제 4번으로서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신라조차도 계림도독부라 그랬으니까 봐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그럼 직급이 같잖아. 그러니까 신라조차도 부여용 같은 독립국가 신라이자 당나라의 동맹국이었던 신라조차도 속국으로 삼아서 백제처럼 이제 통치하려고 했다. 간접적으로든 통치하려고 했다는 게 당나라 생각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촉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입장에서야 이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땅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위상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신라 입장에서는 엄연히 독립국이고 그죠? 엄연히 독립국이고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옛날부터 이제 꾸준히 그 군사를 보내서 동맹하자 군사를 보내달라 그랬던 건 이제 신라였던 거고 당나라는 그 입장에서 그냥 거기에 대응해서 군사를 보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뺑이 치고 쌀 배달도 해주고 군사도 보내고 그죠? 이것저것 다 하고 뭐 더러운 것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보니까 자기도 이제 속국이 될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신라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어요, 그죠? 웅진도독부의 그때 당시에 실제 통치 영역은 그 공주하고 부여를 잇는 요 지역일 거예요, 요 지역. 금강 따라 있는 요 지역.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에는 아까 대전의 사례나 아니면 장수 아니면 남원 뭐 이쪽 사례로 봤을 때 나머지 백제 영토에는 꾸준히 이제 신라군이 들어와서 평정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영토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백제 영토를 다 가져가고 이제 백제 놈들한테 복수해야 되는데, 근데 당나라 새끼들이 이제 갑자기 그 딴소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빡치겠어. 이게 나중에 결국 이게 나당 전쟁에 그게 돼버리는 거죠. 신라 조정에서도 아마 당나라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취리산 회맹 전후로 해서 분명히 아마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665년이고 나당 전쟁이 670년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쟁 준비를 했거나 그건 이제 거기 준하는 정도로 이제 계속 뭔가를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겠죠, 그죠? 나당 전쟁이라는 게 신라가 선빵쳐서 시작된 거니까. 하지만 요때가 백제가 망하고 이제 그리고 취리산 회맹에서 이제 당나라가 개소리를 할 때도 신라가 당나라한테 선빵을 치지 않은 거는 뭐 준비가 덜 됐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요때까지는 아직까지 고구려가 남아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고구려는 아직 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신라 사이에 나당 동맹이죠, 그죠? 나당 동맹의 존재의 이유였고 충분 조건이었죠, 정제.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요 백제하고 고구려가 둘 다 망해버린다 그러면 당나라하고 신라는 사실은 서로 하등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낼 만한 그런 국가들도 아니고 신라가 당나라의 이제 속국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도 아니었으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까라 그러면 깔 수 있겠지. 근데 그래도 씨발 그렇게 족같이 대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들어갈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지? 막 무슨 나중에 그 명나라하고 조선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명나라하고 조선처럼 막 이제 조공하고 사대하고 그리고 이제 소중하라 그러니 막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니고 아직은 그건 훨씬 나중이죠, 그죠?
그건 이때부터 그건 이제 요때보다 한 7, 800년 이후니까 중국이 이제 한반도에 개입했던 그렇게 많이 개입했을 때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신라 입장에서는 요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고구려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당나라고의 동맹에서 유지됐다 보는 게 맞는 거고, 고구려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죠? 나당 전쟁은 이미 요때 예고돼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왕자 정명을 태자로 삼고서 크게 죄인을 풀어주었다. 정명은 신문왕의 이름일 겁니다. 아마도 신문왕. 665년입니다. 자, 겨울에 일선주와 거열주 두 주의 백성들에게 군대에 쓸 물건을 하소주로 옮기게 했다. 일선주는 구미 쪽이고 거열주라는 거는 뭘까요? 이 남쪽 지방을 의미하는 걸까? 자, 비단은 옛날에는 열심을 한 필로 했는데 길이 7보 넓이 2자를 한 필로 삼도록 고쳤다. 자, 6년입니다. 6년 2월에 봄 2월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여기 안녕하세요. 자, 여름 4월에 영묘사에 불이 나서 죄수를 크게 풀어주었다. 자, 천존의 아들 한림과 유신의 아들 삼광은 모두 남하의 관등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했다. 자, 왕은 이미 백제를 평정했으므로 고구려를 없애고자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했다. 이게 바로 666년인데 3차 고구려 당 전쟁이 바로 666년 말 또는 667년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당 전쟁도 가까우고 고구려도 이제 멸망이 가까워오는 거죠. 자, 겨울 12월입니다. 당나라는 이세적이를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사열 소상백 알육 사람인 학처준을 부장으로 삼아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의 높은 신하인 연정토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와서 항복했다. 연정토와 부하 24명에게 의복과 식량, 집 등을 주고 서울 및 주, 부에 두었으며 8개의 성은 상태가 완전했으므로 모두 군사를 보내 지키게 했다. 연정토는 그거예요. 연개소문의 동생인데요. 3차전의 양상이 어땠냐면은 1차전은 요동에서 막혔죠. 그죠? 요동에서 막히고 그 짱눈이가 됐어요. 그죠? 2차전은 평양에서 막히고 방요태와 그 새끼들이 전부 다 뒤졌습니다. 소정방이는 배 굶다가 이제 도망갔고요. 소정방이도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네 생각해보니까. 3차전은 그래서 평양 도박수를 안 던졌습니다. 평양 도박수 안 던지고 이번에는 다시 또 요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성이 함락됩니다. 신성. 지금 이제 무순에 있었다고 하는 신성이 함락되면서 그 대중국국은 이제 대유목민 최전방에 있던 고구려의 요새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신성이 함락되고 연이어서 부여 저기 장춘 길림 지역에 있던 여러 주들도 바로 항복해 버리고 함락돼 버려요. 근데 요게 왜 함락되냐면은 왜 그럼 도대체 요동이 뚫렸을까? 1, 2차에는 안 뚫렸는데 3차는 왜 뚫렸을까 하는 게 궁금하잖아. 요 이전에 3차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계사문의 아들들인 이제 남생, 남건, 남산 요렇게 세 아들이 있단 말이야. 남생, 남건, 남산이구나. 첫째인 남생이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근데 이제 첫째가 주변으로 순행을 나갔을 때 둘째하고 셋째가 같이 첫째를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평양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 족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생이가 국내성 요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 지역의 사람들이 이끌고 당나라에 항복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요 지역의 방어선이 뻥 뚫리죠. 그리고 반대로 그 항복한 매국노 새끼들은 이제 요 지역 어디는 이제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당나라의 향도 노릇을 했을 거고 남생이도 당연히 이제 3차 공격 때 종군했던 거죠. 그리고 요 꼬라지를 보고 있던 이제 연개소문의 동생이 연정토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황해도 일대 성들을 이끌고 신라에 항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족같으니까 조카들끼리 싸우는 것도 너무 역같고 명절에 그 조카들 와서 깽판 치면 싫잖아, 그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연정통 항복을 했는데 요게 아마 황해도 지역 성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구려의 대중국 방어선이 뻥 뚫린 셈이고 남쪽은 모르겠지만 뻥 뚫린 셈이고 그래서 이제 내분이자 분열의 조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년 가을 7월입니다. 7년 가을 7월 667년 7월에 3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 당나라 황제가 칙명을 내려 직영과 계원, 요 사람 이름입니다. 직영과 계원을 장군으로 삼아 요동의 싸움에 나아가게 했다. 곧 왕이 직영을 파진찬, 계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한 황제가 칙명을 내려 대하찬 1원을 운휘 장군으로 삼았는데 왕은 1원에게 왕궁의 뜰에서 칙명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것도 되게 역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역 같은 겁니다. 신라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무왕은 신라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영하고 계원이란 것도 맥락상 보면은 신라 사람들인데 신라 사람들한테 장군을 누구를 할지 이런 거를 짝눈의 새끼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동맹국이자 이제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정 간섭이지. 아까도 봤었죠, 그죠? 당나라가 신라를 대할 때 보면은 대등한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의 가치관으로 봐야 된다. 그런 개소리가 아니라는 게 신라 사람들도 그게 되게 역 같았다는 게 이제 670년에 나당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증명되는 거고, 그지? 이런 갈등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가 촉가 그렇게 이제 한번 선빵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남아 즙항세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자, 당나라 고종, 짝눈이 새끼가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비열도를 따르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군사를 징발해 다곡과 해곡 두 길을 따라서 평양에서 모이도록 했다. 자, 이것도 내정 간섭이죠. 작전권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고구려를 같이 치더라도 어떻게 군대를 보내고 누구를 사령관으로 삼고 그건 그건 전부 다 당연히 신라왕의 이제 그거거든. 권한이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짝눈이 새끼가 지 맘대로 막 부리고 있죠, 그죠? 다곡하고 해성은 전부 다 이제 여기 황해도 지역 지명을 의미합니다. 해곡이요. 다곡하고 해곡. 자, 가을 8월에 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이끌고 서울을 출발했다. 자, 9월에 한성정에 도착해 영공을 기다렸다. 영공이라는 게 이세적입니다. 자, 겨울 10월 2일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으로 200리 되는 곳에 도착했다. 자, 그래서 문무왕은 경주에서 나와서 서울이죠, 그죠? 지금의 서울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누굽니까? 짝눈이 부하 이세적이는 평양성 북쪽, 안주 쪽이겠지, 그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동해의 촌주 대남아 강심을 뽑아 지키면서 거란기병 82명을 이끌고 아진 함성을 거쳐 한성에 이르러 편지를 전해 군사 동원 시기를 독려하니 대왕이 따랐다. 자, 언제 만납시다. 그렇게 이세적이가 연락을 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아진 함성 어디냐면은 여기 강원도의 이천. 경기도 이천이 아닙니다. 강원도 이천을 의미합니다. 자, 11월 11일에 장세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사도 또한 돌아왔다. 이에 강심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벼 500섬을 내려주었다. 자, 12월에 중시 문훈이 죽었다. 자, 당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장군 유인원이 천자의 칙명을 전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도우라고 했으며 이에 왕에게는 대장군의 정절을 주었다. 자, 8년 봄입니다. 8년 봄 668년 봄에 아마가 와서 항복했다. 아마는 사람 이름이에요. 원기와 함께 정토, 연정토겠죠? 연정토를 당나라에 보냈는데 정토는 그곳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고 원기만 돌아왔다. 이후로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칙명이 있었다. 잠깐만요. 고구려 멸망이 정확히 언제냐면은 좀
헷갈려서. 668년에 멸망이네요. 668년. 정확히 요거 좀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파진찬 지경을 중시로 삼았다. 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이에 파진찬 용문을 총관으로 했다. 비열홀주는 여기 강원도의 안변 요 지역, 원산 조기 쪽이죠.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비열홀주에 대해서는 뭐 설치안이 없으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옛날부터. 자, 여름 4월에 꼬리별이 천선을 지켰다. 자, 6월 12일에 여전히 668년입니다. 6월 12일에 요동도 안무 부대사, 요동행군 부대총관 겸 웅진 도안무대사 행군총관, 우상검교 태자 좌중호 상주국 낙성현 계국남 유인괴가 황제의 칙명을 받들어 수귀인 사찬 김삼광과 함께 당강진에 도착했다. 왕이 각간 김인문에게 성대한 예식으로 인도에 맞이하게 했다. 이에 우상은 약속을 마치고는 천강으로 향했다. 유인괴인데요. 유인괴가 와서 또 이제 빨리 고구려를 같이 칩시다. 그렇게 군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자, 21일에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 대총관으로 삼았고 각간 김인문과 흠순, 천존, 문충, 잡찬, 진복, 파진찬 지경, 대하찬 양도, 개원, 흠돌을 대당 총관으로 삼았으며 아찬 진순 혹은 진춘이라고 됐대요. 자, 진순과 죽지를 경정 총관으로 이찬 품일, 잡찬 문훈, 대하찬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삼았다. 이찬 인태를 비열도 총관으로 잡찬 군관, 대하찬 도유, 아찬 용장을 한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았고 잡찬 숭신, 대하찬 문영, 아찬 복세를 비열 성주 행군 총관으로 삼았으며 파진찬 선광, 아찬 장순, 순장을 하서주 행군 총관으로 파진찬 의복과 아찬 천광을 서당 총관으로 아찬 일원과 흥원을 계금당 총관으로 삼았다. 자, 22일에 부성, 옹진부성이겠죠. 옹진부성의 유인원이 귀간 미희를 보내 고구려의 대곡과 한성 등 2군 12성이 귀순에 항복했음을 알렸다. 여기서 고구려의 대곡하고 한성은요, 황해도 지방을 의미합니다. 황해도 재령을 이제 한성이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왕은 일길찬 진공을 보내 축하했고 김인문, 김천존, 도유 등은 일선주 등 7곳의 군사와 한성주의 군사와 함께 말을 이끌고 당나라 군영으로 나아갔다. 자, 27일에 왕이 서울을 출발해 당나라 군영으로 나아갔다. 29일에 여러 도의 총관들이 행군을 시작했다. 왕은 김유신이죠. 유신이 풍병을 앓았으므로 풍병, 서울에 남도록 했다. 김인문 등은 영공을 만나 영유산 아래로 진군했다. 영유산은 평양 근처랍니다. 평양이 아마 대성산일 겁니다. 자, 가을 7월 16일에 왕이 한성주에 이르러 여러 총관들에게 가서 당나라 군대와 회합하라고 명령했다. 자, 문영 등이 사천 들판에서 만나 고구려 군사를 만나 크게 싸워 무찔렀다. 사천은 여기 있는 사수, 합정강이에요. 자, 그래서 평양성 아래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9월 21일에 당나라 군사와 합하여 평양을 포위했다. 고구려 왕은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 이르러 항복을 요청했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 등 20여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하찬 조주가 영공을 따라갔고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 등도 쫓아갔다. 처음에 당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평정할 때 왕은 한성을 출발해, 한성이란 게 여기서 황해도의 재령을 의미할까요? 한성이란 게 여기 서울을 의미할까? 자, 아무튼 한성을 출발해 평양에 이르러 힐차양에 도착했는데 당나라의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한성에 이르렀다. 얘도 지금 엉망이죠.
신라군이 분명히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협조했잖아. 협조했는데 신라군의 이제 최종 통수권 자인 문무왕은 아까 김유신처럼 당나라 군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최소한의 통보나 최소한의 협의도 지금 안 하고 당나라 군사들이 자기 좆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왕은 한성을 출발해 평양에 이르러서 힐창에 도착했는데 당나라의 여러 장수가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한성에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이게 문무왕은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죠? 자, 겨울 10월 22일에 유신에게 태대각관을, 인문에게 대각관의 관등을 내렸다. 그 외에 이찬과 장군 등을 모두 각관으로 삼았고 소판, 이하에게는 모두 한 등급씩 더해주었다. 대당 소감 본득은 사천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고 한산주의 소감 박경하는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타를 죽였던 공이 첫째였으며 흑악령 선극은 평양성 대문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모두 일길찬의 관등을 주고 조 1천섬을 내렸다. 서당 당주 김둔사는 평양 군영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사찬의 관등과 조 700섬을 내려주었다. 자, 군사 남한산의 북건은 평양성 북문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술간의 관등과 벼 1천섬을 주었고 군사 부양의 국인은 평양 남쪽 다리의 싸움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술간의 관등과 벼 700섬을 내렸다. 자, 가군사 비열홀의 세활은 평양 소성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으므로 고간의 관등과 벼 500섬을 내려주었다.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공이 첫째였으므로 일길찬의 관등을 추증하고 조 1천섬을 내려주었다. 아술의 사찬 구율은 아술이라는 것은 저기 아산 쪽입니다. 아산 지명입니다. 사천 전투에서 다리 아래로 물을 건너 나아가 적과 싸워 크게 이겼는데 군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위험한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은 비록 제일이었으나 포상되지 않았다. 그는 빡쳐서 목을 메어 죽고자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구해서 죽지는 못했다. 보시면은 그 평양성에 이제 무슨 전투에서 공이 첫째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그걸 보면은 그 본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고구려 본기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평양을 어쩜 공격할 때 당시에 그냥 항복한 거 외에 아무튼 소소하거나 아니면 잡다한 전투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이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남아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일입니다. 10월 25일. 25일에 왕이 나라로 돌아오면서 욕돌역에 도착했는데 국원의 사신인 대하찬 용장이 국원이란 게 충주죠. 아이고 충주니까 여주가 여기 충주가 여기네요. 충주. 자, 국원의 사신인 대하찬 용장이 사사로이 전치를 벌여 왕과 여러 시종하는 사람들을 대접했다. 음악이 시작되자 남아 긴주의 아들인 능한이 15살인데 가야의 춤을 추어 바쳤다. 왕이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앞에 불러서 등을 어루만지며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권하고 선물을 잠옷 후하게 내려주었다. 충주에서 가야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충주잖아. 충주에서 가야춤. 가야는 저 아래쪽인데. 근데 이게 아마 그 옛날에 진흥왕 분기에서 보면 우륵 같은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충주에서 음악을 남기고 그게 충주에서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가야 음악이니 가야 춤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1월 5일에 왕이 포로로 잡힌 고구려 사람 7,000명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왔다. 자, 6일에 문무 관료를 이끌고 선조의 사당을 찾아 아우르고 다음과 같이 알렸다. 삼가 선조들의 뜻을 이어 당나라와 함께 의로운 군사를 같이 일으켜 백제와 고구려에게 죄를 묻고서 원흉에게 벌하여 나라의 앞날이 크게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예감이 아뢰니 신이시여 들으소서. 자, 18일에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물건을 줘 위로했는데 소감 이상에게는 열 몇몇 필, 종자에게는 20필을 주었다. 소감 이상이니까 아마 열 몇몇 필이 아니라 100몇 필 아닐까? 결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알아보는 모양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시간 10분째인데 목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아씨 어중간하네. 쪽수는 많지 않은데 글자 수는 엄청 많네요. 자, 668년이고요. 670년에 나당전쟁이 터지니까 뒤쪽 내용들이 이제 나당전쟁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나머지 남은 것들은 내일 다시 읽도록 할게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문무왕 분기 어제 읽던 거 계속 읽습니다. 어제 나당전쟁 직전까지 읽었죠. 자, 668년 12월입니다. 12월에 영묘사에 불이 났다. 영묘사는 경주 시내에 있는 절이겠죠. 지금도 남아있나? 지금 안 남아있을걸? 자, 9년입니다. 문무왕 9년 669년입니다. 봄 정월에 신해 법사를 정관 대서성으로 삼았다. 자, 669년입니다. 당나라 승려 법안이 와서 천자의 명령을 전하고는 자석을 구했다. 법안이라는 건 뭐 법명이겠죠, 그죠? 법명이 것이고 천자의 명령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따로 이제 무슨 명령했다 그런 말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일단 자석을 구했다 그러는데 자석을 옛날에는 뭐 치료제 같은 걸 썼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아는 그 자석이라는 게 마그네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 끌어당긴 돌이 있잖아. 그거 휴대폰 고장되는 돌. 그 자석인데 옛날엔 그걸 가지고 치료제를 썼대요. 그래서 아마 뭐 자석이 필요했거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신라 땅에서 나오는 자석보다는 당연히 중국 땅에서 나오는 자석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 굳이 신라 땅에서 자석을 구해갈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프락치 아닐까 싶어요. 프락치. 670년에 나당전쟁이 터지고 이때는 아마 당나라도 당나라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백제를 존치시키고 그 백제를 당나라의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라도 당나라의 일종의 속국으로 삼는다 라고 했던 게 이제 당나라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한 대 쥐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라도 마찬가지로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도 너 좆되게 해버릴 거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양쪽에서 다 전쟁 그 관련한 그게 있었던 것 같고 전운이 그 조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때는 어차피 이제 고구려도 망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신을 보낼 때는요 주로 이제 그 나라의 그 예를 들면 뭐 군사 배치 아니면 지형 아니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정탐하러 보내는 게 사신이거든. 그래서 왜 그 옛날에 요즘에야 뭐 비행기 타면 다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사신이나 그러면은 들여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 들여보내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정해진 길로만 딱딱 다니게 했잖아. 그게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나오는 법안이라는 것도 아마 당나라의 프락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뭐 프락치란 말은 없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자, 2월 21일에 대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교서를 내렸다. 지난날 신라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북쪽은 정벌당하고 서쪽은 침략당해서 잠시도 편안할 데가 없었다. 병사들은 해골을 드러내어 들판에 쌓였고 몸과 머리는 경계에서 서로 나뉘어 뒹굴었다. 선왕께서는 무열왕이겠지? 백성들의 잔혹한 피해를 불쌍히 여겨 천승의 귀하심을 입고서 천승의 귀함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왕이다. 황제는 아니지만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승의 나라는 왕이고 만승의 나라는 이제 보통 황제를 의미하죠. 동양에서. 자, 귀하심을 입고서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들어가 황제께 군사를 요청했다. 이것은 본래 두 나라를 평정해 영원히 싸움이 없게 하고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한을 서력하여 백성들이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었다. 백제는 비록 평정했지만 고구려는 아직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이거는 무열왕 때 이야기겠죠. 자, 과인이 평정을 이루려는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 두 적은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군영에 나아가 공을 세운 사람들은 이미 모두 상을 받았고 싸우다 죽어 훈령만 남은 이들에게는 명복을 빌 제모를 추정했다.
다만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울어주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이들도 아직 새롭게 시작하는 혜택을 입지 못했다.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 생각하니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다. 나라는 죄수들을 풀어줄 것이니 총장 2년 2월 21일 새벽 이전에 총장이 뭔지 모르겠다. 자, 5역의 죄를 범해서 사형을 받는 죄목 아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죄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모두 다 풀어준다. 앞서 사면을 받은 뒤에 또다시 죄를 범해 관작을 빼앗긴 사람들도 모두 이전과 같게 하라.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은 다만 그 몸을 풀어주되 재물이 없어 훔친 물건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물을 징수하지 말라. 백성들이 가난해 다른 사람의 곡식을 빌려 쓴 사람 중에 흉년이 든 곳에 사는 사람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을 필요가 없고 풍년이 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올해 곡식이 익어 거둘 때 단지 원금만 갚고 그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 무엇 30일을 기한으로 해서 담당 관청에서는 받들어 행하라. 자, 대사면이죠. 대사면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사면은 또 흔하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입니다. 이것도 내 생각에는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최대한 풀어주고 진율하고 그다음 위에 주고 해서 전쟁에 투입하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름 5월에 천정군, 비열홀군, 강령군 등 세 군의 백성이 굶주렸는데 창구를 열어 진율했다. 천정군하고 강령군은 모르겠고요. 나와있나? 여기 안 나와있지 싶은데 잠시만요. 안 나와있군요. 지난번에 읽었던 아마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수 남쪽의 군도가 아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까먹었네. 비열홀군은 여기 안변 쪽입니다. 안변. 여기 불례성이라 적혀있는 곳 이쪽이죠. 요 근처가 안변인데 요 지역은 고구려하고 신라 사이에 그거기도 하고요. 그 격전지기도 하고 그리고 당나라하고 신라 사이에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비열홀군도 이제 당나라하고 그 신라 사이 국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천정군이나 강령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그 주변 지역, 국경 지역 사람들이 아닐까 싶고 아마 그 사람들도 이제 전쟁하면 신라에 협력해라 그런 의도로 진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다 그건데 결국에는 그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거긴 한데 정황상 그게 타당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지나가시는 거는 좀 다르겠죠. 자, 급찬, 기진산 등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자석 두 상자를 바쳤다. 또한 각간 흠순과 파진찬, 양도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사죄하게 했다. 흠순하고 양도는 그 예전부터 꾸준히 군사적인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그 사죄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당나라에 사죄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669년이거든요. 근데 670년 기사 중에 보면 김음순이 귀국하는, 그러니까 신라에 돌아오는 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였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일단 당나라에서 정한 방침대로 하면 일단 웅진도독부의 실제 지배 범위가 웅진하고 사비 지역밖에 안 되지, 이 존만한 지역밖에 안 되지만은 죄송합니다. 공주 부여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존만한 지역밖에 안 되지만은 그 실제로 웅진도독부의 통치 범위를 당나라는 어디로 상정하고 있냐면 백제 전체로 상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는 원래는 대전 같은 데 있잖아. 지난번에 나왔던 옹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거열성 아니면 저기 남쪽에 있는 거물성인가? 거물성 그 다음에 사평성 이런 곳들을 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당나라 땅이니까. 당나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라가 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러 갔다라는 게 670년의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급적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전쟁 자체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이때는 벌써 669년이니까 669년 5월이니까 그죠? 기정사실인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보낸 건지. 최후의 외교 정도력일 수도 있죠.
자, 669년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에 당나라 자신이 도착해 조서를 전하고는 쇠뇌를 만드는 기술자인 사찬 구진천과 함께 당나라로 돌아갔다. 나무 쇠뇌를 만들게 했는데 화살을 쏘자 30보쯤 나아갔다. 황제가 그에게 내가 듣기로는 황제가 짱눈 이 새끼겠죠? 자, 내가 듣기로는 너희 나라에서 만든 쇠뇌를 쏘면 1000보를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의 것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구진천은 제목, 나무죠. 나무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가져오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예, 짱눈 이 새끼가 사신을 보내 제목을 구했는데 곧 대나마 복한을 보내 나무를 바쳤다. 예, 고쳐 만들도록 하고는 쏘았는데 60보에 이르렀다. 그 까닭을 묻자 저도 역시 능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습기가 스며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했다. 천자는 짱눈이 새끼는 그가 일부러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고 의심하고는 무거운 벌로서 위협했지만 결국 자기 재주를 모두 나타내 바치지는 못했다. 아마 신라 신해가 신라의 석궁이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락치 활동이거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 싶어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왕이 말을 기르는 목장 174곳을 나누어 주었다. 174곳을 나누어 주었다. 소내에는 22곳, 관청에는 10곳을 속하게 했고, 소라는 건 아마 행정기관이겠죠. 자, 태대각간 유신에게는 6곳, 대각간 인문에게는 5곳, 각간 7명에게는 각각 3곳, 이찬 5명에게는 각각 2곳, 소판 4명에게는 각각 2곳, 파진찬 6명과 대하찬 12명에게는 각각 1곳씩 나누어주고 그 아래 74곳은 적절하게 나누어줬다. 이것도 전쟁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 준비입니다. 그 목장을 나눠준다는 거는 각각 귀족들한테 자기 봉토에 있는 기병들을 길러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10년 봄입니다. 정월에 당나라의 고종이 흠순에게는 귀국을 허락했지만 양도는 억류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침내 감옥에서 죽었다. 이것은 왕이 마음대로 백제 토지와 남은 백성을 빼앗아 차지해 황제가 책망하고 빡치면서 거듭 사신을 억류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아까 이제 669년에 사신 보냈던 거에 대한 기사가 이유가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웅진도독부는 원래 당나라 입장에서는 백제 땅이고 백제 땅 전체를 관할해야 되고 그 백제 땅에다가 신라군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3월입니다. 670년 3월입니다. 근데 그 3월 기사 읽기 전에 일단 근데 아무리 중국이 어쩌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좆대로 막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사신을 마음대로 억류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타국의 지휘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타국의 군사작전권을 아무런 작전권이라는 걸 아무런 협의 없이 지 좆대로 결정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 초에 있죠. 2조 초에. 2조 초에 명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천령위라는 것 때문에 그 분쟁이 있었거든. 북경지역, 그러니까 국경지역에. 천령이라는 거를 조선에서는 이 남쪽 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정황을 보면 이 남쪽 지방이 아니라 저기 요동지역 어딘가를 보고 천령위라 그랬던 것 같은데, 천령위를 만든다고 통보해 왔어요. 명나라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조선에서는 이 남쪽이라 그러면 씨발 이거는 우리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네. 내 정간섭이네. 그렇게 해서 화났던 거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안 된다. 시발놈들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명나라에서는 이거 우리 땅에 만든다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분쟁이 있다가 차차 잦아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말고도 조선 초에는 명나라하고 전쟁할 거리가 많았지만은 어쨌건 전쟁을 안 하고 넘겼죠. 그죠? 전쟁 직전까지 갔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뭐. 각자 인식이 다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명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대립하고 다르게 당나라가 아주 개쓰레기 새끼들이다. 남의 나라 땅을 자기 좆대로 가져가겠다는 아주 족같은 새끼들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제 요거 읽기 전까지 나당 전쟁이나 아니면 삼국 통일 시기에 신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기를 읽어보니까, 삼국사기 읽어보니까, 아, 이 새끼들은 개새끼들이구나. 왜 옛날부터 중국놈 요거 짱깨라 그랬는지 알겠다 싶더라고. 싫어요. 정말 족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3월에 사찬, 설, 오유가 고구려, 태대영, 고현무와 함께 각각 정예,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서 옥골이구나. 옥골에 이르렀는데 무엇 말갈 군사들이 먼저 개 돈양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요동을 쳤다라는 이야기고, 자, 일단 옥골은 뭐냐면은요. 옥골은 뭐라냐면은 압록강은 이강이죠. 그 보시는 요강입니다. 옥골은 오골성입니다. 오골성의 2층이 바로 옥골입니다. 오골성으로 갔는데, 그래서 오골성으로 갔는데 고구려 군사하고 신라 군사가 합쳐서 간 거예요. 자, 갔는데 근데 저 누구냐, 계돈양이라는 곳에서 말갈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성이 있죠. 신성의 다른 이름이 돈성이라고 하거든요. 돈성. 그래서 돈양이라고 그러면 양이라 그러는 게 이제 강북쪽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돈양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신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런 억측이 있는데, 근데 맥락상 원문에서는 뭐냐면 말갈병, 선지, 계돈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말갈 군사들이 먼저 모두 돈양에 이르러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냥 계돈양 자체가 지명이지 않나 싶고, 계돈양은 어딘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라군하고 고구려군이 연합해서 오골성까지 왔고, 오골성에서 말갈 군사들을 쳤다, 어딘가에 있는 말갈 군사들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김음순하고 김양도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나당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사신을 억류하거나 이런 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거든요. 당나라는 백제 땅을 신라에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그죠? 마찬가지로 신라도 백제 땅을 당나라에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이제 먼 땅이고 애초에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협약상 김춘추하고 무열왕하고 그 다음에 그 짱눈이하고의 협약상 대동강 이남까지가 자기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무튼 고구려군하고는 협력해서 당나라라는 이제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로 한 것 같고요. 이때 선제 공격이 있었던 걸 보면 이제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전쟁 준비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 자체도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고, 당나라에서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황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당나라가 신라에 너무 많이 개입하려 그런다. 그리고 사신 억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신라가 꾸준히 이제 옛날 백제 영토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밌는 정황이 또 하나 있어요. 일본 서기에 천지전환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일본 서기 천지전환기에 보면은 그 668년입니다. 668년 9월조를 보면요, 요게 평양성 함락 직전인데요. 신라의 사탁 급찬 김동엄이란 사람이 일본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외놈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일본 조정의 행태가 어땠냐면은, 혹시나 백제가 망했으니까 그 다음 신라하고 당나라의 타겟은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각 지역에 이제 백제식 산성들을 막 짓고 있었던 때거든. 지으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수비하려고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이때 신라 사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나오지만은, 이때 신라 사신들에 대해서 외조정에서 김유신한테 선물 드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까지 딸려 보낼 정도로 되게 잘 대접해서 보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680년에 나장 전쟁이 터지는 걸 고려를 할 때 아마 요때 김동엄이 전한 말이, 정황상 신라가 장차 당나라하고 전쟁을 할 거니까
뭐 당나라하고 전쟁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아마 외놈 칠 생각은 없으니까 너희들을 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제 서로 협의하고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얘기를 김동험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그 꾸준히 이제 외놈들은 백제를 지원했었고 그죠? 백제하고 연합해서 신라를 많이 괴롭혔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랜 빚을 청산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내당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놈들은 이제 후방에는 위협이니까 얘들을 잠정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이기도 하고, 외놈들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던 신라고 당나라가 안 쳐들어오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았을 수 있겠죠. 요 이후에 외놈들은 천지천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레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삼촌 숙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권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조용히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알듯이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는 서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치고받고 하게 됩니다. 또 그게 있어요. 또 그 신라가 그럼 도대체 왜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게 되느냐라는 정황상 이유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나당 전쟁이라는 게 이제 흔치 않은 중국하고 한국 사이 전쟁이기도 하고, 흔치 않죠. 중국과 한국 사이 전쟁은 특히 통일왕조하고 용민들이 아니라 통일왕조하고 한국 통일왕조 사이의 전쟁은 또 흔치가 않습니다. 서로 만만한 상대 아니니까 그 서로 이제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그랬거든. 토번이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서부에 있던 토번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의 티베트인데 이 티베트 친구들이 그때는 엄청 셌거든요. 지금은 개쩔이지만 티베트하고 당나라는 그 당시에 장안을 두고 이제 그 친이 많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던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나라가 그 만들어놨던 서역의 영토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70년 7월이니까 이거는 지금 개도량에서의 싸움하고 이제 개도량에서 싸움보다 4달 정도 뒤인 거죠. 그죠? 660년 7월에 당나라하고 토번 사이에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전투가 있었는데 대비천 전투라 그래서요. 대비천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 청해성 근처라고 해서 요 지역 어디일 겁니다. 요 지역 어딘가에서 가르친링이라는 그 토번 장군하고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설인귀라는 이제 당나라 장군하고 싸워서 토번이 당나라군을 아주 크게 작살내버립니다. 아주 크게 작살내버려요. 근데 큰 전투가 여기 있었다는 건 사실 그 이전부터 꾸준히 중국 당나라하고 토번 사이에는 긴장 상태나 혹은 산발적인 전투들이 있었다는 거고, 결국에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장안 바로 옆에 있는, 장안이 여기거든요. 장안 바로 옆에 있는 토번이 멀리 있는 신라보다는 훨씬 큰 위협이니까 이 지역에다가 군사적인 배치를 많이 해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라 입장에서는 반대로 정반대쪽에 있는 이제 요동 지역이나 아니면 구글의 고토, 압록강 이남의 고토를 공격하기가 용이했던 거겠죠. 그죠? 요런 상태, 요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정황적인 그게 박도유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박도유 모반 사건. 이게 논문 쓰는 분들은 가끔 분석하는 건데 우리 보통 이제 그냥 취미로 공부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한성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지금의 서울에 한성 도독이었던 박도유라는 사람이 백제인들하고 내응했다가 사전에 참수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발각돼가지고. 근데 그건 좋은데, 근데 요거 때문에 신라가 웅진 도독부 쪽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사행동 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도독부하고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으로 번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는 지금 문무왕 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세라는 사람이, 한성주 총관 수세라는 사람이 백제 무엇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일이 발각되어 대하찬 진주를 보내 목을 베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여기 670년 12월 기사인데, 수세의 모반 사건하고 박도의 모반 사건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정황상이나 아니면 직책이나 아니면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거나 이게 670년 12월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연도가 잘못돼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제 옹진도독부 사이에 그 충돌이 계속 있었고 결국엔 이것도 나당 전쟁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나당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리스에서 찾아보시면 분석을 해놓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신라는 당나라하고의 전쟁을 끝으로 해서 그 삼국 통일이라는 걸 완수했고 그리고 그게 나당 전쟁이라는 게 정작 백제하고 고구려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전쟁 신라 입장에서고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신라는 그걸 이겼고 당나라한테 당나라는 공식적으로 신라가 대동강 이남을 영유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우리는 삼국통일이다 그렇게 배우잖아. 그지? 그랬기 때문에 나당전쟁을 뭐 전쟁 과정도 그렇지만요. 그게 왜 터졌는지 왜 신라가 당나라의 선빵을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논문들 많습니다. 제 방송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논문 하나 읽으시는 게 제 방송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4월 4일에 맞서 싸워 우리 군사가 크게 이겨 목베어 죽인 숫자를 가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당나라 아까 개돈양에 있던 말갈 군사들하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자, 당나라 군사가 계속 왔으므로 우리 군사는 물러나 백성을 지켰다. 백성이라는 거는요. 백성이라는 거는 그 안성 안성이 여기냐? 아무튼 이 경기도 남부 이쪽 그죠? 안성 여긴가? 여기를 백성이라 그러네. 여기를 백성이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요동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백성까지나 물러났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요동 지역이 어딘가를 백성이라 그러는 걸지도 모르고 아니면 평양이나 대동강 이북 지역 어딘가를 그렇게 부르는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백성이라 그러면 안동 보통 이제 그 안성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일단 안성으로 저는 표현해놨습니다. 다른 이설이 없더라고 희한하게. 자, 6월에 고구려 수임성 사람인 수임성 어딘지 몰라요. 자, 대형 모잠이 말하는 게 바로 건모잠입니다. 건모잠. 자, 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모아 궁모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했다. 궁모성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요. 계모성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어쨌건 요동지역 어딘가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요동지역 어딘가에서 건모잠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폐강 남쪽에 이르러 당나라 관리와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폐강이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거기입니다. 대동강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법안을 죽였다 그랬죠. 법안이란 게 아까 누구였냐면은 신라에다가 자석 가지러 왔던 그 새끼잖아. 여기서 굳이 당나라 관리하고 법안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할 때 당나라 관리는 그렇다 치고 법안을 왜 죽였을까? 사실 우리가 궁금한데 아마도 법안이 그 신라에 대한 당나라의 프락치였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죽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당나라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다른 사신들하고는 다르게 사신들이 뭐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법안이라는 놈은 아마 프락치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서해 사야도에 이르러서 고구려 대신 연정토의 아들인 안승을 보고 한성 안으로 맞아들여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자, 연정토의 아들인 안승 누군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 고구려 부흥운동의 안승입니다. 사야도 저건 어디더라? 사야도가 동물도 옆에 있던 요섬을 보고 사야도라 그러지. 인천입니다. 인천. 근데 연정토 아들이 왜 여기 있었을까? 자, 소형 다식을 신라에 보내 슬피 아뢰었다.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잇게 하는 것은 천하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오직 대국에게 이것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를 잃어 멸망을 보았지만 보정왕이 있죠. 지금 우리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맞아 들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 머물게 했다. 금마저는 지금의 익산입니다. 익산에 보면은 익산이 이게 부안이구나. 전주, 김제, 익산 여기네. 익산에 보면은 그 금마면이라고 있어요. 금마면. 여기를 아마 금마저라 그랬을 겁니다. 뭐 저 이런 것도 아마 지명이 붙이는 그런 말일 거예요. 특징이 있겠지. 왜 그래서 그 금마저에 보면은 금마저에 뭐 소구구령가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가지는 의미는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라가 그럼 당나라처럼 황제 행세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제후국도 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이미 백제는 군사적으로 통일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어쨌건 우린 품었다 그렇게 명분적인 이유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백제 부흥군하고 신라는 시종일 관계 속 적대적인 관계였지만은 고구려 부흥군은 당나라하고의 전쟁 때문에라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요동 선제 공격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꾸준히 협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했죠. 슬픈 일이지. 자, 한기부 여자가 한 번에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기 때문에 벼 200섬을 주었다. 다자녀수당. 자, 가을 7월입니다. 670년 7월입니다. 왕이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배반할까 의심해 대하찬 유돈을 웅진 도독부에 보내 화친을 요청했으나 도독부는 따르지 않고 족가라 그러고 사마 예군을 보내 우리를 엿보았다. 왕은 이들이 우리를 도모하려는 것을 알고 예군을 붙잡아두고 보내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쳤다. 포밀, 문충, 중신, 의관, 천관 등이 63곳의 성을 쳐서 빼앗고 그곳의 사람들을 내지로 옮겼다. 여기서 백제라 그러는 거는요, 그 백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백제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웅진도독부를 의미합니다. 웅진도독부를 신라분기에서는 가끔 백제라 그래요. 백제라고 합니다. 이제 63곳의 성을 빼앗았다. 자, 천존과 죽지 등은 7성을 빼앗고 2000명의 목을 베었다. 군관과 문영 등은 12성을 빼앗고 오랑캐 군사를 쳐서 7000명을 목베었는데 오랑캐라는 게 아마 중국놈이겠지? 빼앗은 말과 병기들이 아주 많았다. 왕이 돌아와 중신, 의관, 달관, 흥원 등은 달관이란 건 직책 이름이겠죠. 달관, 흥원 등은 무엇 사 무슨 어떤 절의 군영에서 퇴각했으므로 그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용수하고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창기루 무엇 일에게 각각 급찬의 관등을 주고 조를 차이 있게 주었다. 자,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고요. 고구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동도부를 요동에 있는 안동도부를 선제 공격하고 이제는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옛날 백제 땅을 공격했습니다. 자,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봉했다. 그 책무는 다음과 같다. 함형 원년 경호 가을 8월 1일 신축일에 신라왕은 고구려 상속자 안승에게 명령을 내린다. 공의 태조 중모왕은 여기 추모 성왕입니다. 중모왕은 덕을 북산에 쌓고 공을 남해에 세워 위험 있는 풍모가 청구에 떨쳤고 어진 가르침이 현도를 덮었다. 청구는 모르겠고 현도는 옛날에 현도군을 의미하겠죠.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현도입니다. 자손이 서로 잇고 뿌리와 줄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땅은 천리를 개척했고 횟수는 장차 800년이나 되려 했다. 자, 남건과 남산 형제에 이르러 화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틈이 형제간에서 생겨 집안과 나라가 깨지고 없어졌고 종묘와 사직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파도처럼 흩어져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다. 공은 산과 들에서 위험과 곤란을 피하다가 이웃나라의 몰몸을 맡겼다. 떠돌아다닐 때 고생과 고통은 그 자취가 진나라 문공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 것은 그 사적이 위후와 같다. 위후는 누군지 모르겠다. 자, 무릇 백성에게는 임금이 없을 수가 없고 하늘은 반드시 사람을 돌보아 주심이 있는 것이다.
선왕의 정당한 계승자는 오직 공이 있을 뿐이니 제사를 주관하는데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게 되냐. 삼가 사신 일기를 찬 김수미산을 보내. 수미산이 이름이었고 성이 김이었군요. 자, 김수미산 등을 보내 책명을 펼쳐 공을 고구려의 왕으로 삼을 것이니 공은 마땅히 남은 백성들을 어루만져 모아 옛 영광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나라가 되어 형제처럼 삼게 할 것이다. 삼가하고 삼가할지어다. 아울러 맵살 2000섬과 갑옷을 갖춘 말 한 필, 무늬를 넣은 비단 5필, 명주와 가는 실로 곱게 짠 배 각각 10필, 목화솜 15칭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 라고 해서 고구려를 신라가 품었습니다. 고구려의 위치는 평양이 아니라 여기 익산이라 그랬죠. 그죠? 지금 익산 사람들은 사실 고구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익산도 좋은 동네죠. 자, 12월입니다. 670년 12월 토성이 달에 들어갔고 서울에는 지진이 있었다. 중시지경이 물러났다. 자, 외놈들이 이름을 바꾸어 일본이라고 했다. 자, 드디어 일본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이에요. 이게 670년인데요. 그 천무천왕 쿠데타가 언제냐면은 임신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그 천무천왕의 쿠데타를. 요게 672년입니다. 672년. 아직 천지천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일 것 같고, 천지천왕이 사실은 그 을사의 변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한번 이제 그 소아씨 등등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외놈들만의 정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미 천지천왕이 쿠데타를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제나 이런 걸 다 그 정리하고 막 일본도 이제 나라꼴을 갖추니만이 외놈들도 우리는 외놈이 아니라 일본 외다 그렇게 이제 나라꼴을 갖추니만이 하다가 백제하고 이제 신라 사이 전쟁이 터지면서 한동안 이제 일본 외놈 조정의 관심이 전부 다 이제 한반도에 쏠려 있었거든요. 요때 이르러서 이제 신라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그죠? 그리고 좀 안정되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손을 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외놈이 아니라 일본이 됩니다. 일본도 이제 그 신화 시대에서 고대사로 들어오는 거죠. 자, 한성주 총관 수세가 백제의 무엇을 얻고 마침 일이 발각되어 대하찬 진주를 보내 목을 베었다. 요것도 아까 박도의 모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박도의 모반 사건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문무왕이 서륜기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고요. 수세의 요 이야기는 그 본기에 직접 나오죠. 아마도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무왕 분기, 그러니까 신라 분기 제6은 670년 말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 부분들은 이제 다시 또 신라 분기 제7의 문무왕 분기로 이어집니다. 문무왕 분기는 보자왕처럼 둘로 나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문무왕 분기 하에서는 나당 전쟁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신라가 이겼는지, 그리고 문무왕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삼국사기 방송은요 요즘은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